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결전의 날이 지금 다가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더 트롯쇼 이야기인데요. 자, 더 트롯쇼 우리가 김희재님의 팬분들과 함께 선의 경쟁을 해서 한번 쓰라린 패배를 겪고 다시 저번 주에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아요. 사전투표 점수에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의 힘에 입어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번과 똑같이 실시간 투표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도 2주 연속 1위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요번에 만약에 또 2회 연속 우승이 되면요. 아시다시피 이 더 트롯쇼의 명예의 전당은 3연속 1등하기 전까지는 이제 단 한 번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임영웅님의 이 더 트롯쇼는요. 한 번 1위 후보에 올라가면 이게 3연속 1등이건 3회 1등이건 5회 1등이건 더 트롯쇼 측에서 참 이 제도를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지만 어땠습니까? 항상 임영웅님의 노래가 1위 후보로 올라간 이상 명예의 전당에 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죠. 3회 연속 우승이어야 된다라는 변수와 나아가서는 김희재님 팬덤분들의 똘똘 뭉친 화력 굉장했습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노래를 무분별하게 트롯 장르로 분류해서 1위 후보를 걸어놓았던 더 트롯쇼 측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시고 보이콧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김희재님의 팬덤분들에게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줬었다.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다시 1위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재탈환해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8시에 방영하는 이 더 트롯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실시간 투표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회 연속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 사전투표에서 또 1등을 하고 마지막 3회 연속 1등을 하면서 임영웅님의 1집 앨범에 수록됐던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모든 트롯곡이 더 트롯쇼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초유의 쾌거를 이루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명예전당에 입성한 노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노래 중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여 그대를까지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소천사님들 혹시나 소시의 영상을 슬쩍 보러 들어오셨다가 아이고 하고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댓글로 임영웅 띄고 더 트롯쇼 1위 가자 라던가 1위 응원합니다. 사랑이여 그대를 명예의 전당 입성 응원합니다. 등등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모르시던 분들도 잠깐 잊어먹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더 트롯쇼에 투표를 해야 됐었나? 라고 헷갈리셨던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3회 연속으로 우승을 해야지만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명예전당에 가는 만큼 아마 오늘 이 김희재님의 팬덤 분들도 이번 주에는 반전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엄청나게 절치부심하고 있거든요. 제가 김희재님의 팬덤 분들의 활동을 보여드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살짝 보면 오늘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오늘 날씨도 좋은 만큼 우리 영웅시대 분들 더 트롯쇼에 꼭 8시부터 방영하는 본방사수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시가 그 전에도 영상을 다 올려두고요. 더 트롯쇼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더 트롯쇼의 신나는 기록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월요일이지만 금방 시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미 전국에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임영웅 팬들 35도 폭염 속에 100인분 3개죽 급식봉사 기부를 했다. 서울시가 임영웅님의 이 삼계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100인분 3개죽 급식봉사 기부 100인분입니다. 100인분. 와, 삼계탕 어떻게 만드는지 저보다는 우리 소천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엄청 힘든 요리잖아요. 집에서도 해먹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 회원님들이요. 지난 20일 25번째 급식 봉사와 기부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라온에서는 중증장애 아동들이 거주하는 양평 로뎀의 집에 매달 150만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들을 후원하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중복을 맞이하여 여름 보양식으로 전복과 낙지를 넣은 삼계죽, 감자 샐러드, 계란말이, 스팸전, 오이 무침으로 점심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좋은 기사의 오타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 사탕, 과자, 우유, 음료수, 그리고 과일도 포도, 복숭아, 바나나, 수박, 옥수수 등도 제공했는데 이달의 후원 금액만 192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채소하고 과일값이 굉장히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비 피해도 있고 나아가서는 요번 농사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얼마나 구하기 힘든 음식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뎀의 집에 라온 회원님들이 이렇게 삼계죽을 이 삼계죽 만들려면요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삼계탕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삼계탕 같은 경우는 그냥 닭을 통째로 넣고 오랜 시간 삶기만 하면 되는데 삼계죽은 제가 알기로는 뼈를 다 발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주는 삼계죽에 정말 작은 뼈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 있었다가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너무나 맛있을 것 같고 거의 잔치상 아닙니까? 이게 정성 들여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과일들, 반참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더웠겠어요.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와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부쳐야 하죠. 삼계죽도 끓여야 하죠. 전부 다 뜨거운 요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에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요즘 경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도요. 이 요리를 하는데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덥기만 덥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가 아깝고 하지만 영웅시대 분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해주고 계신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요. 당일 35도가 넘는 엄청나죠? 35도가 넘는 폭염의 날씨에 이 100인분의 삼계죽을 만들기 위해서 닭과 전복, 낙지를 삶아내고 계란말이와 햄전을 부치는 등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씨름을 하느라 얼굴이 달아오르고 비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로뎀의 집 원생들이 보양식을 먹고 장마철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비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조리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 35도가 넘는 폭염은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로 알고 있습니다. 소씨가 군생활 할 때는요. 35도가 넘으면요. 이 5개 활동 금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날씨 속에서 지금 요리를 하며 봉사활동을 했다. 심지어 이 급식봉사는요. 하루 전에 식품과 아이들의 간식을 구입하는 장보기를 해야 하고요. 당일날에는 이른 새벽 일찍 가서 먼 길을 달려가 직접 조리하여 배식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식사 수발도 하고 뒤에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 늦은 시각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틀에 걸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쉽지 않은 봉사이지만
이 봉사팀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해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들을 맛나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또 그 다음 달을 기약하며 돌아오신다고 해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런 영웅시대분들의 활약 더욱더 널리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전했다고 해서 소씨가 이걸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조회수 때문에 전달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웅시대분들의 이 어렵고 힘든 보람찬 봉사활동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유튜브 활동도 난리가 납니다. 임영웅 가시리 영상이요. 이제 곧 10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다시 1000만 뷰를 앞두고 있는 영상이 탄생을 했죠. 2021년 1월 9일날 올라온 임영웅님이 KCM님과 불렀던 가시리. 이거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리 영상도 조만간 1000만 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인가요? 임영웅님이 완벽하게 소화했었던 이 뮤지컬 노래 데스노트가 3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아쉽게도 이 노래는 바로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었다면 순식간에 1000만 뷰를 돌파했겠죠. 이게 참 아쉽지만 어찌됐건 이 데스노트라는 무대 제가 대중들의 반응을 여러 번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데스노트 무대를 보고서 이 대중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아, 임영웅 가수 노래 잘하는구나. 아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트롯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나의 큰 착각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탄생했던 노래가 바로 이 데스노트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때 아시다시피 이 데스노트 무대를 본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렇게 뮤지컬 노래를 잘 부른다고?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데스노트와 같은 노래 무대 앞으로 더 널리 알려질수록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편견이 더 벗겨지겠죠. 더불어서 이 바보 같지만 무대 영상도 1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건 그 당시 사랑의 콜센터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노래를 원래도 몰랐고요. 특히 바보 같지만 노래를 임영웅님이 너무나 멋지게 락 버전으로 부르는 걸 보고 제가 푹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트렌디한 노래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임영웅님이 너무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소화했거든요. 트롯마저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가수가 장르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저는 1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아가선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로 보이죠? 1위밖에 모르는 임영웅. 아, 너무 기분 좋은 타이틀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위밖에 모르는 임영웅. 가수 임영웅이 트로픽 위클리 투표 왕자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7월 3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90만 표에 가까운 89만 3천 표가 넘는 포인트로 압도적인 1위를 해냈다라는 소식이죠. 이런 엄청난 포인트 투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셨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요 조만간 서울 한복판의 트롯맨들과 장민호님, 정동원 군과 함께 등장을 예고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 임영웅, 진혜성, 정동원, 박서진, 장민호 명동에 등장한다. 보니까 전광판 특전이었어요. 보니까 가수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 장민호님 그리고 박서진님이요 서울 명동 전광판에서 특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투표하고 같아요. 이번엔 트로픽 투표에서 특전에 해당되는 이 가수들이 초대형 전광판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을지로 입구의 롯데백화점 에비뉴의 정문 맞은편 초대형 전광판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위별로 등장하는 거예요. 1, 2, 3, 4, 5위가 등장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전광판 등장하는 거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바보 같지만 데스노트 유튜브를 통해서도 대중들의 눈은 항상 여러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전광판에 등장하는 임영웅님의 영상 보는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임영웅 가수 여전히 잘 나가는구나. 정동원, 박서진, 장민호, 트롯 가수들 여전히 잘 나가는구나. 다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사실 화제성이 많이 시들시들해졌는데 역시 미스터 트롯 원년 멤버들, 탑6 멤버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이 소식이 또 널리 번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우리 탑6 멤버들의 위상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습니다. 임영웅님의 뉴스에 등장한 이야기도 있지만 뉴스에 등장하지 않은 하지만 이 팬분들 사이에서 정말 깜짝 놀랄 쾌거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길래 소씨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임영웅의 효도의 영상 눈길이 간다. 베스트맘 피규어 고르며 뭉클한 가족 사랑. 어떤 영상이길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효도 영상에 눈길이 간다라고 했을까요? 자,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베스트맘 트로피를 찾는 이 장면을 보고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트로피를 찾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어머니께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라고 밝히면서 우리 엄마는 진짜 베스트맘이다. 라고 극찬했던 이야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임영웅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한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결국 매장을 돌면서 진열대 안쪽에 있던 베스트맘 피규어를 찾아냈다. 임영웅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은혜를 두고 오래오래 갚는 중이다 라고 했다. 당시 이 영상을 본 팬은 지금도 가끔 다시 보는 영상이다라며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영상을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과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광고를 찍던 이때의 모습을 또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할머니에 대한 효심은 어마무시한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널리 번져나가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대서특필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채널A 방송 프로그램에서 선한 팬덤 영웅시대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은 정말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부한 이야기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가수 임영웅 씨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수재 의원금으로 써달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본인 이름도 아닌 팬클럽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팬클럽 영웅시대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4억 2,600여만 원을 모아 기부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전달이 됐죠. 자, 이렇듯 영웅시대는 사랑을 받으면 10배로 돌려주자 라는 임영웅 씨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다. 팬들이 모은 이 기부 금액의 금액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선 영웅시대는 기부뿐만이 아니라 쪽방촌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뉴스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에 대한 이야기, 경기 매진은 당연하고 상대방 팀의 상징색이라 하늘색 복장도 피하고 끝까지 경기를 관람하며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말로 마무리가 돼요.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지지층 때문에 논란이 많다. 상대방을 헐뜯고 배제하는 이런 뺄셈의 정치가 아닌 남을 포용하고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이런 게 정말 선한 영향력, 팬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 활동과 선한 영향력이요, 정치권에서 보여지는 모습마저도 개선을 해야 하는, 충분히 보고 배워야 하는 선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또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전반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게 돼서 아침부터 깜놀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영향력,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웅시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스밍과 팬 활동으로 말도 안 되는 임영웅님의 대기록을 매번 갱신시키고 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영상 중에 무려 1억 뷰가 넘는 영상이 탄생을 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이 영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도 보다가 굉장히 깜놀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길래 제가 깜놀하게 됐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 노래는 바로 임영웅님의 가슴 절절한 고백이 담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소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조회수가 높은 건 아는데 이 가장 높은 조회수가 아시다시피 이 미스터 트롯 무대 때 불렀던 이 5,458만 조회수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비밀이냐? 자, 보니까 이 영상이 5,458만 조회수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1,232만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창원 콘서트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또 1,000만 조회수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 때 임영웅님이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가 1,136만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여기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1,000만 뷰입니다. 그리고 클린 버전이 또 20만 뷰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걸 대략적으로 합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00만 뷰에다가 또 1,000만 뷰, 2,000만이 넘었죠? 또 1,000만 뷰, 3,000만이 넘었죠? 또 1,200만 뷰, 4,5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5,458만 조회수가 합산이 되면서 바로 1억 뷰가 탄생을 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체 영상 합산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결과를 지금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소천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만들어낸 정말 말도 안 되는 쾌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런 기록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물론 단일 영상으로 1억 뷰 돌파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보니 전체 도합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어섰다. 그런데 어떠세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이 대단한 기록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소천사님들이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도 어떤 댓글이 달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임영웅 띄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체 1억 조회수 돌파 축하합니다. 요런 이야기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댓글로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 도움이 되게끔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제가 또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한 번만 들은 사람이 없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반복해서 듣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노래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집 앨범에는 이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같은 좀 더 감성 짙은 노래가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졌느냐?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한국사 강의를 3배속으로 듣고 있었는데 아니 벼농사가 발전해서 생산력이 증가한 게 되면 임영웅이 생긴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까요? 벼농사가 발전해서 생산력이 증가하면 임영웅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벼농사하고 임영웅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려보니까 잉여물이었습니다. 잉여물. 네, 잉여물. 이 밑에는 좀 욕이 있으니까 뺄게요. 잉여물을 잘못 들어서 임영웅으로 들었던 거예요. 벼농사가 발전하면 잉여물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임영웅으로 듣게 된 거죠. 혹시 이분 영웅시대 분일까요? 어린 영웅시대라면 수업 중에 임영웅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 강의를 듣다가 잉여물을 임영웅으로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글도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되면서 너무 웃겨서 빵빵 터지고 있는 현재 상태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임영웅도 일반인이랑 들키지 않게 몰래 연애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라는 글이 이미 1월달에 한번 올라왔어요. 일반인이랑 연애한다 치고 절대 안 들키는 거 가능할까? 라고 했는데 가능보다 불가능하다가 더 높았습니다. 언젠간 누구한테 들킨다. 임영웅은 전 세대가 알고 있지 않나? 어딜 가든 걸릴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최근 임영웅님이 소유씨와 연애설이 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지만 저는 글쎄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성격상 공개 연애를 할지 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하고 연애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마 영웅시대 팬분들이 보호해 줄 것 같다. 만약 임영웅님이 밝히지 않았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적인 연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유튜버라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이 기사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면 모를까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튜버가 이것을 뭐 제보를 받았건 포착을 했던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오픈을 한다? 아, 이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사생활 침해죠. 그런데 기사에 나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루게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팬분들도 유튜버들도 일반인하고 연애하는 임영웅님의 이 개인사는 철저하게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좋은 이 아이큐라면 또 잘 숨겨서 연애를 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일반 대중들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런 연애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관심 집중도는요, 요즘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축 행사에 이어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경기, 모래알갱이의 빌보드 차트 입성 등등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장르의 다변화와 대중적인 관심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임영웅님이 이렇게 화요, 일품진로라고 쓰여있는 이 가격판만 봐도 임영웅님이 아무래도 최근 고깃집을 방문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님의 또 다른 근황을 소씨가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사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임영웅님의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가렸어요. 어떤 분에게 임영웅 건행이라고 사인이 적혀져 있고 내려보니까 이곳이 바로 만나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MBC 놀면 뭐하니에 7월 8일에 방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와, 저번 주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임영웅님이 보고 나서 간 건지 그 전에 간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인을 이 만나 식당에 들어가면서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발견을 하게 되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맛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인도 밝혀졌어요. 이렇게 건행하세요라는 이 사인이 또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었죠. 근데 이곳이 어딘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니 소씨, 임영웅님은 100% 맞는데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삼계탕집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진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널리 번지고 있는데 보니까 임영웅님의 머리 길이가 살짝 다듬어져 있습니다. 머리를 자른 걸까요? 아니면 이곳을 방문한 게 최근이 아니라 굉장히 예전일까요? 글쎄요, 이때까지 그 이전에 이런 사진은 저도 절대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이 최근 방문해서 찍은 사진 같고 머리가 좀 짧아진 건 임영웅님이 머리가 너무 길었다라고 했는데 좀 다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은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임영웅님은 마스크를 쓰고 있죠. 아시다시피 연예인분들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생활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아마 임영웅님이 최근 아마 여름을 맞이해서 이 보양식을 위해 삼계탕집을 방문했던 것이 아닐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아이고 우리 임영웅님 몸에 건강하게 저렇게 보양식도 챙겨 먹고 건강을 잘 챙기고 있구나. 다행이다. 요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임영웅님이 최근 축구 경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삼계탕집에 방문해서 건강 보양식도 챙겨 먹으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아마 임영웅님의 체력이 엄청나게 충전이 돼서 차후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 때는 안 그래도 방방 날아다니던 임영웅님이 더 높게 점프하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마저도 굉장히 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